자, 우유는 이것과 함께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뭘까요? Guess who? 추측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갑상선의 문제는 대개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많이 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갑상선에 문제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갑상선 암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음식이 뭔지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People Life라고 하는 한국판 번역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는요, 우리 몸속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혈액에 건강의 3대 척도가 있는데 혈액의 점도, 혈액의 지질농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3가지가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데 이 피가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이 되면 여러분들 이 세포에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암은 뭐가 답인데? 산소가 답인데.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시면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암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리 몸을 점액질로 만드는 음식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슈퍼 가시면 맨 마지막에 나올 때 요플레, 요구르트 뭐 꼭 몇 개씩 들고 나오시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깨달아 보세요. 자, 우유의 화학적인 성분 구성은 모유의 성분 구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이 모유와는 달라요. 자,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엄마를 막 들이받죠. 자, 우유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있는데 바로 신장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레닌과 또 요당을 분해하는 요소인 락타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신장에서 생기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레닌과 요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 같은 이런 효소들은 3살이 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우유를 드시면 자꾸 설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분해할 수 있는 요당 분해 효소가 3살이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설사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자, 모든 이 우유에는 저세는 카제인이라는 우유 단백질에 카제인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우유를 이렇게 추워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끓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줄 때 끓여서 주면 우유가 어떻습니까? 끈적끈적한 이게 약간 점도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 경험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자,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무려 300배가 많이 들어있어요. 모유보다 카제인이.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려 300배입니다. 왜 카제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까요? 우유에는. 뼈가 뭐해지려고? 잘 성장하게 하려고. 소는 등치가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카제인은요, 위장 안에서 응고돼서 크고 질기고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 응유를 형성하는데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카제인이 그래서 300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소화기가 4개예요. 위장이. 사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우유 유제품을 먹고 나면 푸딩 종류나 디저트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유가 들어간 거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되세요? 예.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많은 분들에게 큰 문제를 초래해요. 많은 염증성 질환을. 자, 일단 우리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끈적한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위암이나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담낭암 같은 소화기 계통의 암 환자들은 소화의 생략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소화를 저지하는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 어찌됐든 이것을 제거해야 해요.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 해요.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이 카제인 단백질은요, 굳어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장암, 직장암을 유발하죠.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결국 장이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이 독성 물질, 점액질을 남기게 됩니다. 이 독성 점액질은 산도가 매우 높고 그 중에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이 석회화되면서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담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집 청소하실 때요. 풀 써보셨죠?
찹쌀풀 써보셨죠? 찹쌀풀을 쭉, 풀을 쓰시면 어때요? 예, 김치가 너무 저기 하면 좀 걸쭉해서 예, 하게 만들려고 풀 쓰시죠? 자, 그러면 집에 청소하기 전에 풀을 한번 찹쌀풀 써가지고 여러분의 소파 위에 장롱 위에 풀 쓴 거를 다 덕지덕지 발라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먼지를 털면 먼지가 잘 털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상상이 안 되세요? 예. 소파에 이 풀 쓰고 나서 먼지 털면 다 붙어버리겠죠? 여기 먼지 저기 먼지 다 갖다 붙겠죠. 눈썹 떨어진 것도 붙고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붙고 집안에 있는 온 집안에 있는 독소들은 예, 쓰레기들은 다 붙어버릴 거예요. 먼지가 털리겠습니까? 안 털리죠. 우유 유제품이 우리 몸을 이렇게 끈적끈적한 세상에서 가장 점도가 높은 이 음식이 우유라서 유방암 환자가 꼭 낫고 나면 책을 쓰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갑상선암 환자가 우유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책이 왜 나온지를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계속 몸에 독소가 쌓이니까 계속 체중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흰 빵에는 뭐가 주로 들어있습니까?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 그래서 체중이 비만한 사람들을 보면 흰 빵을 좋아하고 흰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고 예, 그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살이 찌고 비만은 곧 모든 질병의 온상지죠. 목공 작업에서 악교풀이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이 카제인 단백질이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가래처럼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떡을 이루니까 혈전이 생기면서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유방암과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제인 단백질은 강력한 접착제의 역할을 해요. 자, 노만 워커 박사가 한 충격적인 얘기를 좀 보세요. 109세까지 살다가 노만 워커 박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몸에 이 점도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점도 높은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내분비계의 전문가로 이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 노만 워커 박사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은 우유에 포함된 뭐 때문이다? 카제인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바로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유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각종 페니실린과 항생제와 살충제가 엄청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심각한 부담을 지웁니다. 자, 여기 많은 암 전문가들이 자, 우유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가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플라시보 이펙트하고 노시보 이펙트, 그 다음에 모든 약은 독약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뭐 벌에 조금만 쏘여도 아이고 저 항생제 맞으러 이 빨리 응급차 구급차 불러주세요 막 난리들이 나십니다 그냥. 근데 어때요 이번에 벌에 쏘이고 나서 항생제 안 맞아도 어떠셨어요? 자, 우리 권 선생님 항생제 맞으러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된다는 분 어떠셨어요? 예, 자연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가라앉고 좋아지죠? 얼마나 약들을 좋아하시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돼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 한 개의 약을 이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더 치명적인 독소를 집어넣는 것이 약물행위라는 것은 약은 질병의 형태와 위치만 바꿔줄 뿐이지 원바람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과 방사선을 했더니 원바람은 없어졌는데 2차암, 3차암이 동시에 발생되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자, 약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자, 뉴 잉글랜드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홈버그 박사, 오스터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지는데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사육 암소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에 이 암소의 젖을 먹은 17명의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한 사람은 사망했다고 보고합니다. 자, 같은 주제에 관한 사설에서 이 잡지의 선임 편집자 스튜어트 레비 박사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도박 행위를 중단할 때가 확실히 왔습니다.
비록 과거에 가축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더라고 해도 이런 관행의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십만 트럭분의 항생제가 바로 여기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유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이 우유가 들어가면 우리 혈액을 어떻게 만들어요? 끈끈한 점액질로 만들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점액질로 만들면 마치 풀을 써서 온 가구에 도배를 하고 먼지를 털면 먼지가 털리지 않고 온 가구에 독소가 붙어버리는 것처럼 대장벽에, 위장벽에, 신장벽에, 간과 담낭벽에 온갖 기생충 독소 300종이 넘는 이 선모충, 편모충, 바글바글한 기생충들이 여기저기에 축적이 되고 신장의 결석들이, 간의 담석들이, 담낭의 담석들이 여기저기 축적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3대 척도가 점도, 혈액의 점도, 콜레스테롤, 지질 농도가 건강의 3대 척도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도를 높이는 음식이 특별히 호르몬성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우유 유제품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질을 만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빵을 드시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소화제 먹고 제산제를 먹으니까 위암이 걸리고 그래서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을 지나치게 점액질로 만들게 되면 체중이 계속 2배, 3배 증가하게 돼서 요새 비만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이 120kg로 무진장 옵니다. 그래서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더 이상 해치지 말고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위험한 점도를 높이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어떻게 우유 드시면 돼요? 하늘마을에서 우유 드셔보셨죠? 제가 지금 개발해서 곧 나오게 되는 무슨 우유? 넛밀크. 또 아침에 두유 드시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넛밀크 너무 쉽죠? 어떻게 드시죠? 두유에 좀 실증 나시면. 어떻게 드세요? 예? 예, 견과류. 넛밀크니까 견과류. 캐슈넛이나 아몬드를 생견과류 쓰세요? 로스팅 된 거 쓰세요? 예, 로스팅 된 거는 다 발암물질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침수시켜 놨다가 아침에 이제 젖어 있는 상태 그대로 씻어보면 구정물이 줄줄 나오죠. 예, 그거 깨끗하게 생견과류를 밤에 12시간 이상 침수시켜 놓은 거를 아침에 2-3번 깨끗이 씻은 다음에 견과류 1컵대 물 몇 컵? 2컵 넣고 고속 믹서기 바이타믹스에 넣고 소금 좀 넣고 드르륵 깔면 뭐예요? 넛밀크. 자, 그래서 이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수상된 이유는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뭘 드셔야 돼요? 황단백질하고 아마씨를 결합했더니 이 연두색 물질이 없어졌죠. 암 환자의 세포에는 연두색 물질이 없어지면서 암세포가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물성 이 우유 대신에 어떤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두유나 넛밀크를 활용해서 드시면서 여러분의 게다가 알러지 비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알러지 비염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마디 말만 하면 이 코 뒤에 있는 이 가래가 막 끌어올리고 이 점액을 내보내려고 목 뒤에서 이렇게 그럭 하시고 게다가 지금 이제 이 뭡니까 밤에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요 이 우유를 많이 드신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이 많이 와요. 우유하고 계란을.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도 이 우유 유제품을 제한해 주시면 증세가 사라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담배 많이 피셔가지고 폐 염증이 많은 분들이 가래가 끓어서 이 제대로 목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 많죠. 그때도 우유 유제품을 제한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그럭 소리 내면서 이 대화하시는 분들 보면 우유 유제품을 얼마나 드시는지 물어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반드시 그들의 식단에 우유 유제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유제품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권위자 중에 한 명 윌리엄 앨리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앨리스 박사는요 42년 동안 우유만 연구하셨어요. 우유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과연 가장 좋은 단백질인지 연구를 해봤는데 우유 유제품과 심장병, 우유 유제품과 관절염, 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골다공이 오고 골 조성이 오고 골 괴사가 오고 오스테오폴로시스, 본 네크로시스 같은 뼈 질환이 오면 다들
우유를 매일 주문을 받아서 우유를 배달해서 드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 뼈에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로 암이 전이 되는 이유를 봤더니 뭐 때문이었어요? 몸에 뭐가 모자라서 그랬어요? 칼슘이 모자라서 골다공증이 생겼던가요? 단백질이 너무 과잉이라서 몸에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의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해요? 몸에서 칼슘을 빼내가는 칼슘 유출증의 가장 큰 원인을 봤더니 단백질이 과잉이었지 칼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아셔야 돼요. 그죠? 너무들 모르시더라고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우유 배달을 받아서 드신다고 그러고 유방암 환자가 여기 한 선생님이 여기 입소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까이 여기 시골이라 우유 배달하는 데가 있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자, 우유 유제품과 심장질환, 관절염, 알러지 반응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예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 심한 친구들 집에서 우유 이렇게 중단하면 알러지 증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비염이라고 이거 자꾸 축농증이라고 수술하지 마시고 우유 유제품을 제한하면 그 증세가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자주 있는 분들은 기생충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우유에 기생충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편두통 사이의 이 연관성 놀라웁니다. 자, 우유와 유제품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고 윌리엄 앨리스 박사가 이야기했는데요. 42년을 걸친 의사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에게서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대요. 어유 버드윅 박사처럼 또 저도 한 30년 동안 저도 이 정도는 혈액 검사를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우유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먹지 않는 성인들보다 영양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담적 증세가 심하신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위암이나 이런 분들 보면 흰빵, 흰 밀가루 음식,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 혈액을 점액질로 만드는 이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암 환자들 거의 다 이 소화기 많이 떨어져 있죠. 영양분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해지고 질병이라는 개선문에 들어서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라고 이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유는 드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드시래요. 자, 우유 유제품은 아무리 잘 배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유 유제품은 어떤 것이든 농축 음식이기 때문에요. 다른 농축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유 드실 때 되게 뭐하고 같이 드세요? 아침에 뭐하고 같이 드세요? 빵하고 드시죠? 빵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계란, 우유,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우유는 케이크, 쿠키 혹은 시리얼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제품은 그것만 먹어도 몸에 충분히 소화기 계통을 억제하는데 다른 이 농축된 유제품과 같이 먹게 되면 엄청난 그 위에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제품에는 요구르트도 포함돼요. What? 요구르트? 자, 여러분 요구르트 뭐라고 알고 계셨어요? 건강 음식이라고 알고 계셔서 요플레 만드는 기계 막 사셔가지고 요구르트 해 드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산균 사 먹는 대신 우유 이제 요거트로 해가지고 요구르트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요구르트는 절대 건강식이다, 건강식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유로 만들어져 있고 치즈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소의 젖고름이다. 우유로.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소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암 전문가가 그 사진을 그렇게 그래픽을 해놨더라고요. 사람이 소의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를 먹어서 생기는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 몸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충분히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점도 높은 음식을 먹어서 유산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만일 그래도 우유 유제품을 먹어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적절히 배합을 하셔야 되는데 우유는 무엇과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특별히 다른 음식과 드시면 안 되고 농축된 음식과 드시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점액을 형성하는 음식이 뭐다? 뭐예요? 혈액을 가장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음식이 우유라는 거예요. 자,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유라는. 우유에 뭐가? 카제인 단백질이. 자, 치즈를 먹기 원한다면 아내마을에서 가끔 치즈가 나오죠. 우유로 만든 치즈일까요? 예, 100% 코코넛 치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요리책에 보면 건강 치즈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죠. 아몬드로 치즈 만드는 방법, 옥수수로 치즈 만드는 방법.
예, 다양하게 치즈를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치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보세요. 그래서 치즈를 먹기 원하면 그것을 잘게 썬 다음에 순수한 채소 위에 뭐 리코타 치즈 요새 뭐 샐러드 집에 가면 샐러드 바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영 치즈를 드셔야 된다면 샐러드 위에 조금씩 올려서 드시지만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 특별히요 하얀색 치즈하고 노란색 치즈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 노란색 치즈는 화학 염색제에 담가둔 데다가 이 무시무시한 트랜스 지방과 혼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얀색보다 노란색 치즈가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면 노란색 치즈를 사다가 포장지 뒷면에 재료 함량을 확인해 보시래요. 그래서 치즈와 우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다큐를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a form of institutionalized racism.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that'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the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a milk and still sell it.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and it would be like pure pus. People might object. In fact, you could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would.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정형외과 교수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오셨어요. 약사분이신데 우리 박 실장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그 사모님 가방을 뒤지라고 그래서 치즈를 좀 뺏어 달라고 치즈를 하루에 한 20장 정도 드실 거래요. 치즈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뼈가 그렇게 잘 부러지세요. 여기 오셔서도 한번 골절이 된 적이 있어요. 치즈는 뭐다? 여러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고 생각했던 우유와 치즈의 실체를 오늘 보셨는데 자, 오늘 알렌 골드해머 박사가 치즈는 뭐다? 응고된 소의 젖걸음이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오늘 아주 새롭게 들으면서 지금 눈이 이따만해진 치즈 좋아해요? 치즈는 소의 뭐다? 응고된 소의 젖걸음이다. 오늘 이걸 잘 명상하시면서 특별히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폴 포러스 박사가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를 만납니다. 습진이나 여드름, 변비, 위산역류, 철분 부족, 빈혈 게다가 제1형 이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이 우유였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으면 제1형 소아당뇨에 많이 노출이 되고 엄마가 임신 중에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집집마다 이 한 집당 거의 아토피 환자, 알러지 환자가 한 집당 꼭 하나 이상은 있냐면 뭐냐면 엄마가 임신 중에 우유 유제품이나 흰빵, 흰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흰빵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버터, 치즈, 마가린, 우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알러지로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에 노출되는 이유 여러분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루푸스로 지금 와 있는 분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사실 우유 유제품만 끊어줘도 제주도에서 오신 루푸스 환자가 있었는데 너무 이쁜데 홍반증이요. 얼굴이 이렇게 붉은 홍반증 증세가 있고 그래서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이달에도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와 계시는데 죽어도 이 우유, 계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지금 못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많이 교훈해 주시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여기는 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러지나 습진, 여드름, 온갖 피부 질환의 원인이 사실은 우유 유제품에서 발생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빈혈이 오고 철분 부족증이 와요. 예, 몸에서 칼슘과 인산의 레벨을 깨트리기 때문에 자꾸 몸에서 칼슘을 빼내갑니다. 그래서 칼슘 유출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단백질 과잉으로 몸에서 칼슘을 빼내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대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 뭐를 드시라? 햄프, 아마, 치아,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IP6를 드시라.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유 단백질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갑상선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성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예요. 그래서 우리 소아들이 문제 있는 경우에 보면 거의 다 우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냥 환절기만 되면 알러지 때문에 막 눈물 콧물 다 짜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우리 아내들에게도 한번 자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토스트에 우유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갑상선과 알러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그레거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는 목장 1등급 우유를 원해. 우유는 호르몬 자체입니다. 호르몬성 암, 전립선암, 난소암.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전립선암 말기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매일 그 목사님 하루에 2컵씩 우유를 꼬박꼬박 드셨대요. 전립선 진단받고도 더 건강해지시라고 하루에 4컵씩 드셨대요. 그래서 말기가 돼서 오셨어요. 이제는 조금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유가 호르몬 자체예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전립선암, 이 유방암, 이 갑상선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에게 계속 호르몬 음식을 드시게 되면 병이 낫겠습니까? 악화가 되겠습니까? 이걸 좀 깨시라는 거예요. 그럼 유기농 이 올게닉 우유는 괜찮냐? 호르몬 없는 우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기농 우유도 역시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등의 이 각종 이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유 제품에 얼마나 많은 이 문제의 성분들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앨런 골드허머 박사는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젖고름의 최대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전히 판매되고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왓더에스 다큐에서 보셨죠? 이 소젖을 이렇게 짜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리에 이렇게 창 같은 걸 이렇게 찔렀더니 이 우유가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짜서 나왔어요? 젖고름이 쭉쭉 짜 나오는 거 왓더에스 다큐에서 보셨잖아요. 사람들은 젖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 그들은 젖고름의 존재는 부인하는 거죠. 치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자면 치즈는 응고된 소의 무엇이다? 젖고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혜인님의 시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작은 기도. 기쁠 때는 너무 들뜨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플 때는 너무 가라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말을 할 때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르시즘. 남의 말을 들을 땐 아무리 재미없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미소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방법을 알았어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퀴즈를 내고 선물을 주면 끝까지 드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그날이 그날 같은 단조로운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름답고,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성실과 겸손의 실습을 오늘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꼭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